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에 보다시피 우리가 ND 필터를 이용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저속 셔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1초보다도 좀 더 긴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긴 셔터 속도를 얻기 위해서 ND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빛이 양이 풍부한 낮에 장노출 사진 찍을 때는 ND 필터가 필수라는 이야기죠. 아주 필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파도를 그냥 이렇게 아주 빠른 셔터로 찍으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밋밋한 사진이기 때문에 파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 아주 짧은 시간, 한 1초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파도가 또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는 ND 필터를 사용을 하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건 이제 흐린 날 오전에 어떤 좀 부드러운 그런 이제 빛을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흐린 날에도 여러분들이 감도를 100으로 하고 조리개를 22로 설정을 하면 1초는 잘 안 나옵니다. 웬만큼 어둡지 않으면 보통 한 20분의 1초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 15분의 1초 정도 나올 거고요. 근데 이때 저는 이제 ND 필터 8을 하나 앞에 끼니까 이제 1초가 나와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ND 필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저속 셔터, 느린 셔터 속도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ND 필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ND 필터가 뭐의 약자일까 좀 궁금하셨죠? 예. 그래서 N은 뭐냐 하면 뉴트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중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사진으로 찍을 때 이 세상이 총 천연색 흘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성이란 말 자체는 특정한 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변화 없이 왜곡 없이 색깔을 담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성 농도 또 중성 밀도라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걸 이제 총천연색인 그 사물의 색상을 어떤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담아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찍어보면 색이 살짝 변합니다. 이따가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많이 변하지 않고 살짝 변하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저는 ND 필터를 사용해 찍을 때는 흑백으로 많이 썼냐면, 흑백 모드로 찍을 때는 컬러 색상의 변화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죠? 흑백 자체는 흑과 백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ND 필터를 쓸 때 가능하면 흑백으로 찍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작품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ND 필터는 이제 이 렌즈 앞에 부착해서 빛의 투과량을 감소시켜서 장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필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는 ND 2, 4, 8, 16, 32, 64, 128, 256, 500, 뭐 1000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제 이 ND가 한 숫자가 이제 하나씩 높아질수록 빛의 투과량은 한 단계씩 더,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한 단계씩 더 늦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더 길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ND 2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길어지고, ND 4다 그러면 두 단계가 길어지고, 자, 그 다음에 ND 8이면 3단계, 16이면 4단계, 32면 5단계, 63에 6단계, 128은 7단계, 256은 8단계, 그러니까 500은 아까 공과사님 이야기한 대로 9단계, 그죠? 더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16 하나 정도나 500 하나 아니면 8이나 500 하나 이 정도 두 개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제 겹쳐 쓰면 되니까 더 이상 1000 이상을 쓸 때는 이제 두 개를 겹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좀 아주 긴 시간, 그러니까 1시간 노출도 가능하고 몇 시간 노출도 가능한
그래도 이제 그 ND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설명했죠, 그죠? ND는 마이너스 1 스탑, 4는 2, 8은 마이너스 3, 16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00은 이제 마이너스 11 단계를 노출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16,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주 이게 그 태안반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태안반도에서 아주 맑은 날 오전 시간 한 11시 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햇빛이 내려지거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ND 필터를 사용 안 하고 찍으면 ISO를 100으로 하고 22로 하면 보통 이제 아주 맑은 날은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 정도 셔터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도를 찍으면 저 파도가 순간적으로 딱 정지돼서 표현되잖아요. 파도는 좀 제법 거칠게 몰아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엔드 500 필터를 하나를 끼니까, 그리고 ISO는 100, 조리개는 22로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해놓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는 이제 ND 필터를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먼저 ISO하고 조리개부터 먼저 설정해 놓으십시오. ISO는 100, 그 다음에 조리개는 22, 그 다음에 이제 ND 필터를 500을 끼고 이렇게 함장을 찍어 보면 대략 한 16초 정도가 나옵니다. 16초 정도가.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이 거기 ND 필터는 사용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화질은 좋아지거든요. 또 변색도 안 되고. 그래서 ND 필터는 이제 마지막 수단입니다. 어떻게 해도 셔터 속도를 조절하지 못할 때 ND 필터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계산을 다 해봤었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결국은 여기 보십시오. 마이너스 이제 11단계가 감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D 필터 사용 안 했다면 125 1초가 나오는데 이제 이날은 16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단계죠. 마이너스 11단계가 더 길게 셔터 속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 개념 자체는 꼭 알아두십시오. 그죠? ND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셔터 속도는 한 단계씩 더 낮아진다. 더 길어진다. 그죠?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2, 4, 8, 16이면 뭐.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셔터 속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셔터 속도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AV 모드나 TV 모드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장노출을 이용할 때 저기 이제 30초 이상을 찍을 때는 뭐 B 셔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T 셔터, 즉 타임 셔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B 셔터는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셔터가 계속 개방되어 있으니까 빛이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릴리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최신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대신에 이 타임 셔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후지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5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네. 점점점 이건 이제 앞으로도 릴리즈가 필요 없이 아마 다른 카메라들도 이런 걸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제 카메라로 네. 이 뭐죠? 배터리로 15분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죠. 네. 1시간도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절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타임 셔터 모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데 릴리즈가 없으니까, 그죠? 이때는 이 카메라 이제 이 후면 커맨드 다이얼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전면 커맨드 다이얼인데 이걸로 이제 돌리면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가 세팅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타임 셔터나 아니면 피 셔터를 이용해서 릴리즈가 필요 없는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설계자다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이제 비 셔터나 타임 셔터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한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노출이 맞아야 되니까 우리 김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ISO를 마이너스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50까지, 예, 50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25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 또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10, 마이너스 뭐 2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1000. 그죠? BCR 타시다가 없을 때 가정을 하면 진짜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ISO라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메라 설계자라 그러면 설계자는 이제 내가 카메라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 앞으로 그런 시대도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이런 기계적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사실 릴리즈를 쓰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거 ISO를 조절해서 마이너스 ISO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30초가 아니라 60초, 뭐 1분, 몇 시간까지도 가능할 거죠. 가능해 차도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으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딱 이렇게 저기에 초점 맞추 이러면 카메라도 거의 뭐 컴퓨터 공학이 접목되면 어디 저기 네가 알아서 찍어. 아, 뭐 저거 2분으로 찍어. 그렇죠. 저거 뭐 1분 뭐야 한 4분으로 찍어. 이렇게 하면 카메라 알아서. 그럼 카메라 강의 받을 생길 필요가 없는데. 카메라 강의 받지. 2분 자기 타임을 한번 찍어줘봐. 그렇죠. 자, 이제 ND 필터를 언제 사용하나. 자, 보세요. 빛이 풍부한 한낮에 이 저속 셔터, 저 긴 장 타이머로 이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근데 사실 고정되어 있는 걸 장 타이머로 찍을 필요가 없죠, 그죠? 뭐 바위를 아무리 몇 시간 찍더라도 그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런 이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런 이제 벚꽃잎, 그 다음에 파도, 또 계곡의 물살, 또 이제 바다의 파도, 또 갯골에 물이 들어올 때, 네, 그죠? 그때 이제 쓰는 거고, 보통 그래서 이제 8, 64, 500 이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근데 8하고 5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고, 500이 64 했네.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래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500 하나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500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보다도 1000보다도 더 이제 높은 수치의 ND를 쓸 때는 이 두 장을 겹쳐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4 곱하기 500 이렇게 하면 32,000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맑은 날, 저번 주에 좀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ND 500 가지고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ND 500하고 64를 겹쳤으니까 32,000원이 나왔고, ISO 122로 하니까 120초. 무려 이렇게 4분 동안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상당히 많이 흔들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ND 필터는 가능하면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화질을 잘 보죠. 이거는 제가 포토를 손 안 대 원본 그대로거든요. 이거 왠지 모르게 좀 사진이 약간 유리끼리 하면서 좀 탁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색깔을 죽이거나. 그렇죠. 모르는 걸 흔들렸지. 예. 뭐 꼭 같은 장소에서 삼각대 놓고 찍었으니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았었고. 자, 이건 ND 필터 두 장을 겹쳐 쓴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원색에 가깝죠. 이건 ND 500에다가 8하고 그러니까 수치를 더 낮게 했다는 이야기죠. 4000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 밑에 이 수치를 보면 그죠? ND 500하고 8을 했으니까 4000 ND 4000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30초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30도 동안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ND 필터 500짜리 하나만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20초가 나왔는데 이 하늘 상태나 이런 걸 보십시오. 이거는 ND 필터 하나를 쓴 거고, 이거는 두 장을 겹쳐 썼는데 4천으로 한 거고, 이거는 두 장을 겹쳐 썼는데 ND 32,000 값으로 찍은 거고, 화질이 다르죠, 이렇게. 그죠? 이 사이에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할수록 ND 필터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꼭 써야 될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흑백 모드로 놓고 찍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좀 깔끔하고 정리가 돼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면 컬러로 찍어서 흑백으로 변환시켜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ND 필터는 겹쳐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게 좋고, 이제 한 장만 사용해야 변색이 좀 덜 된다, 이런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나무의 경우 바람이 좀 강하게 불 때, 아니면 좀 천천히라도 불 때, 또 파도가 그칠 때, 폭포나 계곡의 물살이 빠른 장소, 이런데. 근데 이제 ND 필터를 안 써야 될 경우는 우리가 파도를 찍더라도 ND 필터를 안 쓰려면 이른 아침에는 어둡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늦은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해가 조금 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곡을 찍더라도 이른 아침에 가거나, 또 늦은 이제 해가 좀 거의 뭐 넘어간 직후에 찍으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되고, 그래서 ND 필터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조금 변색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흑백으로 변환할 것을 권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단계 ND 필터는 좀 이제 옛날에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색도 많이 돌아가고, 이 X자 크로스 현상이라 가지고 약간 검은색 X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 다단계 ND 필터도 좀 제가 써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변색이 별로 없어요, 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8에서 ND 8에서 32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이아를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ND 가변 필터, 네, 가변 필터인데, 그래서 가변 필터로 사용할 때는 좀 아주 비싼 걸 사야 됩니다. 싸구리를 사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필터는 한 번만 쓰면 오래 쓰니까 조금 기왕이면 품질 좋은 거, 이제 이런 거 쓰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한 장. 이거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ND 32짜리 하나만 썼었거든요. 흐린 날 이제 오후에 그죠? ND 30에 가니까. 그러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D 필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이때 이제 흐린 날 한 12시 정도 되니까, 이때 안면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약간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나기도 하고 약간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제 이쪽에 이 바다 위에 있는 파도의 어떤 그 거품들 있잖아. 이게 거품의 흐름이거든요. 15초 동안 얘들이 천천히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이 부분들, 얘들이 이렇게 구름이 아니고.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ND 필터를 500을 끼고 ISO를 100으로 하고 한 조리개를 13으로 하니까 15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6으로 했으면 뭐 30초 정도가 나왔겠죠. 28초나. 그죠? 21로 하면 좀 더 나왔을 테고. 그래서 이런 자기 의도에 따라서 셔터 속도는 적절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 흐린 날 정오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파도가 이렇게 쭉 물이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가보면 물이 들어올 때 이제 만조시에는 물이 점점점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도 ND500을 하나만 끼고 그 다음에 ISO를 100으로 하고 F16으로 하니까 이게 28초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배우십시오. 이걸 바다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찍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에 많이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저 깃발이 왜 흔들렸느냐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면 옛날에 어떤 덕이 높은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저 깃발도 아니다. 네 마음이다.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훨씬 더 사진에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좀 더 어떤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제 현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서 ND 필터를 응용을 하는데 ND 필터는 항상 장노출만 찍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저속 셔터를 이용할 때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ND 필터 500을 하나만 꼈는데 이걸 이제 빼버리면 1.2초가 안 나올 2분의 1초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끼고 근데 이건 이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그냥 이걸 낀 상태에서는 그 대신 ISO는 조금 높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조리개도 이렇게 4.0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낮게 해주니까 2분의 1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ND500을 빼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좀 그럼 ISO를 100으로 하고 조리개를 22로 하면 좀 흐린 날 같은 경우는 2분의 1초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의 상황에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걸어가는 그런 움직임과 정지된 모습을 동시에 담으려고 하면 한 2분의 1초나 1초 정도로 하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셔터 속 움직이는 대상이 사람이면 이제 적절하게 한번 조절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셔터 속도를 30초를 했다. 그럼 얘들은 표현 안 되죠. 저 멀리까지 가버리니까 저 앞으로 가버리니까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살짝 흔적은 남습니다. 지나간 흔적들, 유령 같은 흔적들은 남고 이건 보십시오. 거의 1초 정도로 찍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마치 이제 저 부교위를 흥남부도에서 뭐 탈출할 때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셔터 속도를 내가 조절해서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조절해야 될 거는 ND 필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ISO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ND 필터를 계속 끼고 있었냐 하면 또 이 구름 상태가 계속 이동하면서 때로는 하늘이 확 열려가지고 굉장히 밝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ND 필터를 하나 장착해도 괜찮죠. 어느 정도면. 그때는 ISO 조절이나 여기 이제 ISO 펜라도 그냥 뭐 30초니까. 그렇죠. 예, ISO 이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르기도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광각으로 찍으면 이 또 광각 16mm로 찍었거든요. 광각으로 찍으면 초점을 보통 여기 좀 맞춰도 이 뒤에까지 다 선명히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광각은 웬만해서는 아웃포커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 이건 보십시오. 이거 30초로 찍었거든요. 30초로 찍었는데 보십시오. 조리개를 21로 하고 ISO를 200으로 낮췄잖아요. 그죠? 아까 마켓보다는. 근데 30초 동안 찍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원래 사람들이 안 다녔다 그러면 오산입니다. 이게 살짝 보시면 사람이 지나간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지나간. 그러니까 30초 동안 노출을 줬기 때문에 여기 지나간 사람들은 이 끝에 여기 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0도로 찍으니까 확실히 이 파도의 움직임이 물이 계속 들어가고 만조가 돼가지고 또 잔잔하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 앞에 거는 보십시오. 앞에 거는 1초로 주니까 파도의 움직임이 거의 표현이 안 됐잖아요.
좀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죠. 2분의 1을 추월하니까 더 잔잔하죠. 스키바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셔터 속도에 따라서 사람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파도의 움직임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이 왼쪽하고 오른쪽도 파도가 움직임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가운데 부교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IS를 바꾸든지 NDP를 바꾸든지 사실 조리개를 속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우리 찍을 때는 어떤 분위기, 1초 때는 어떤 분위기, 5초 때는 어떤 분위기, 이거를 먼저 숙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30초를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하게 찍어보시고 현장에 나가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은 그냥 생략을 어차피 많이 다니더라도 생략을 하고 이 파도가 잔잔한 거에 내가 중점을 줬더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30초를 준 거고 또 이 앞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도보다는 사람의 움직임을 내가 중시했다는 얘기죠. 작가의 마음이죠. 사진 찍는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차원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초를 주니까 얘는 거의 정지돼 표현되어 있고 이 사람은 살짝 움직여 표현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 대상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 움직임을, 주 대상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간단하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감도를 조절한다든지 조리개 수치를 조절한다든지 그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셔터 속도를 조절한다. 이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내일 우리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약간 실패하더라도 다양하게 조절해 찍어 보십시오. 셔터 속도를. 그러니까 셔터 속도에 따라서 결국은 파도나 사람이나 이 바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죠? 네. 자, 그다음 이것도 이제 특히 이제 하늘의 구름도 이 적당해서 구름의 움직임도 이렇게 쫙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보면 이 보십시오. ND 500을 썼고 IS 100을 하고 F20을 주니까 28초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만조 때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28초 동안 노출을 주니까 이게 거의 호수처럼 잔잔하게 표현됐잖아요. 실제로는 파도가 좀 쭉 물이 들어올 때 쭉쭉 부더가 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제 거의 만조 때니까 원래 이게 가늘도에 있는 이제 가늘암이 이쪽에 길이 간조 때나 다 트여 있거든요. 트여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싹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28초가 아니라 1분을 주면 이 구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분 60초로 표현했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60초 줄 수 있거든요. 조리개를 22로 하면 28초니까 거의 한 뭐 60초 가까이 나옵니다. 항상 2배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 구름의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저 바다 색깔 같지. 이것처럼 그죠. 이것처럼 이것도 더 길어지겠죠. 근데 구름이 이제 천천히 이동하고 이 물은 비교적 빨리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초 정도 더 길었는데도 구름이 더 많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2초 사이도 그렇고. 근데 이때는 물론 이제 구름이 좀 빨리 이동해. 바람이 빨리 불어가지고. 현장 상황에서는 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이런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저 찍을 때 저 구름은 좀 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ND 필터를 500으로 쓰고 약간 이게 이제 흐린 날 오후 4시잖아요. 오후 4시면 빛이 좀 상당히 좀 더 부족한 어두운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ND 필터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30초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응용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가느라 암자잖아요. 이거 이제 물길이 열렸잖아요. 보면 그죠? 이게 이렇게. 근데 이거 찍을 때는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그냥 저 구름이나 파도만 찍는 것보다는 뭔가 중간에 의미 있는 대상이 하나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보령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해운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여름에 이제 해수욕을 즐길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탑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막루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막루를 반드시 집어넣어야죠.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막루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름이 쫙 이동하고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야 이게 좀 더 의미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속 셔터를 굳이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저녁 매직아웃 시간에는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때 상당히 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ISO를 1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5.6으로 하니까 3분의 1초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략 보시면 이 걸어가는 이 움직임이 3분의 1초 정도를 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ND 필터 사용 안 하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 야간이니까. 매직아웃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매직아웃 때 삼각대는 가능하면 이용을 해야 되고요. 삼각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ND 필터 없이 촬영하자. 아까보다 색이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됐잖아요. 그죠? 이게 4초로 주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계류의 표현이 아주 잘 표현됐고 기본적으로 조리개 22, 감도 100 이렇게. 예, 운색도 아침에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되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비가 맞으니까 내리고 흐르니까는 진달래가 시드른 것도 아주 생생하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저게 또 사람이 있으니까 또 더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진달래잖아.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좀 울릉도에서 이제 저기 그 나리 분지 아래쪽에 용소라고 있거든요. 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삼각대를 사용해서 장도출, 장타임으로 찍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살을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삼각대라도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어디 특히 바다 같은 데 갈 때는 꼭 삼각대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조리개를 22로 하고 그 다음에 저 감도를 100으로 하니까 11초가 나왔잖아요. 그죠? ND 필터가 없었는데도 숲속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 뭐예요? 떠내려오는 거예요? 낙엽. 빙빙빙 들어가면서. 예. 강원 산에 자주 가시면 이런 거 이제 조금 웅덩이 같은 데서 볼 수 있거든요. 산에 계속 폭포가 작은 폭포가 실폭포 같은 게 하면서 가을 되면 낙엽들이 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좀 더 응용한다 그러면 이 부분. 이것도 이제 ND 필터 없이 저녁에 이제 밤에 삼각대만 놓고 찍었는데 이 벚꽃잎이 경주 안압지에 이렇게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에. 그걸 이제 뒤 배경은 이게 벚나무가 쭉 있잖아요, 배경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30초 가까이 노출을 주고 찍으니까 저렇게 적당한 어떤 움직임이 표현됐잖아요, 벚꽃잎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각대만 있어도 훨씬 더 폭넓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배운 ND 필터를 가지고 저속 셔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